안녕하세요. 우리 뚜리입니다. 네, 여기는 여행객들의 필수 코스라는 돈키호테. 그것도 도쿄 돈키호테 매장 중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다는 메가 돈키호테 시부야점입니다. 관광객들이 보통 돈키호테에 오면 크게 3가지 정도 사가는 것 같던데 먹을 것, 화장품, 의약품, 그리고 기타 등등 총 4가지인가? 여튼 그런데 아직도 동전파스나 영양제 아니면 소화제 같은 것들만 사가지고 가나요? 게다가 처음이라 뭘 살지 모르는 분들이라면 오늘 우리들이가 알려드리는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객들에게 정말 핫한 제품부터 반대로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여기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제품까지 모아 우리들이가 깨알같이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찰칵 스샷 찍을 준비하시고 잘 따라오세요. 아참, 할인 쿠폰 챙기는 거 잊지 않았나요? 혹시 아직 안 챙겼다면 지금 당장 카카오톡 같은 채널에서 일본 여행 할인 쿠폰으로 검색을 해 돈키호테 할인 쿠폰을 꼭 받아오세요. 지금 바로 검색하는 거 오케이? 우리들이도 돈키호테는 올 4월 관광규제가 풀리고 나서 한 2-3개월 만에 방문한 것 같은데 와우! 매장 전체가 완전 손님 접대 분위기로 싹 바뀌어졌다. 그런데 혹시 요새 한국에서 그렇게 핫하다는 카쿠빈으로 된 선토리 위스크도 사려고 했었나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술폰으로 달려가야 한다. 최근 관광객들이 얼마나 사재기를 해대는지 갖다 놓자마자 없어져 버린다고 한다. 이렇게 말이다. 우리들도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진짜 이렇게 카쿠빈은 나오자마자 솔드아웃이다. 여기 현지인으로 보이는 이분도 아직 소문을 듣지 못한 겐지 대체 왜 이러는지 영문을 몰라 카쿠빈 대신에 페티병으로 가져가는데 혹시 페티병이라 보다고는 안 나더라도 대용량이라도 거뜬히 가지고 가실 분들이라면 이 플라스틱 페티병 재질의 대용량 사이즈도 너무 큰가? 그런데 웬걸 잠시 후 다시 와보니 그 구하기 어렵다는 카쿠빈을 다시 가져다 놨는데 1인당 2개로 구입 제한이 있네? 그런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많이 썰어 담았지? 여튼 다 팔렸다고 실망하지 말고 꼭 다시 한번 시도해보세요. 혹 실패하신 분들에게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동네 슈퍼에 가면 카쿠빈이 정말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게다가 가격마저도 돈키호테에서 할인받은 가격과 비슷하거나 저렴하니 실패하신 분들이라면 가까운 슈퍼에서 오케이? 자, 그럼 화장품 코너부터 시작하는데 입구에서부터 센카이 폼크렌징 제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사실 이 제품은 일본 현지인들보다는 유독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 그래서 그런지 발빠르게 신제품을 계속 내놓고 있다. 촉촉한 생크림 탄력 거품의 기본 타입부터 콜라겐이 함유되어 있다는 콜라겐 타입, 또 모공 깊숙한 곳까지 딥클렌징이 가능한 화이트 클레이 타입, 그리고 피부 케어와 진정 효과가 있다는 민감성용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 타입은 워낙 인기가 좋아 이렇게 6개를 묶어 알뜰 세트도 판매하고 있고 한국보다 가격도 많이 저렴한 편이니 구매할 때 참고하면 된다. 다음 이 제품은 관광객들에게도 현지인들에게도 꽤 평이 좋은 제품인데 효소 세안이 된다고 해서 모공 세안에는 정말 탁월한 놈이다. 3가지 타입이 있는데 거칠한 피부 속 깊은 속까지 세안이 된다는 파우더워시, 거기에 피부 건조함까지 잡아준다는 골드 타입, 마지막으로 남성분들이나 유분기가 많은 분들에겐 세안 후 번들거리까지 잡아주는 이 블랙 타입이 완전 딱! 캡슐 안에는 파우더 형식의 과립이 들어있고 물을 몇 방울 섞은 후 손으로 부비부비 하면서 이렇게 모찌모찌한 생크림 거품을 만들었으면 되는데 가격이 좀 있는 편이어서 선물용보다는 본인을 위해 써보라고 추천하고 싶지만 아직 써보지 않아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나 친구들에게 바리바리 선물해주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이렇게 소량으로 포장된 트라이얼 버전도 있다는 거. 또한 현지인들이 많이 애용하는 제품으로 여기 비오레 제품도 빠질 수 없는데 사실 둘이도 한국 갈 때 선물로 바리바리 사가는 제품이다. 이것 또한 피부 타입별로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혹시 돈키호테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근처 슈퍼나 드럭스토어에 가면 있으니 참고. 여기서부터는 선크림인데 보다시피 일본의 선크림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그 종류 정말 다양하지만 이 두 브랜드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다. 여기 아네사 브랜드와 비오레 제품인데 특히나 이 비오레 제품은 성능 대비 가성비도 좋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범용적으로 애용되는 제품이다. 먼저 일체형 튜브 타입으로 얼굴에 투명감을 준다는 에센스 타입, 그리고 얼굴 이외에 전신에 바를 수 있는 수분 UV 젤 타입, 또한 가시광선을 받으면 좀 더 부드럽게 빛나기 때문에 메이크업과 찰떡궁합이라는 비닥산 UV 젤 타입, 그리고 이건 마치 수분팩을 한 느낌이 들 정도로 수분감이 넘쳐난다는데 흔들어보면 액체가 들어있는 수분층 팩 UV 타입이다. 마지막으로 얼굴뿐 아니라 전신에 목욕하듯 촥 뿌리는 타입인데 일착감이 높고 투명감을 준다는 순간 미스트 UV 타입 등 사용 용도나 피부 타입에 맞게 꼼꼼하게 나눠져 있으니 참고하세요. 두 번째 선크림인 이 아네사는 비오레 브랜드보다는 가격은 좀 높지만 보통 선크림은 기름기가 있어 그냥 비누로는 잘 안 씻기는데
이건 그냥 비누로도 잘 씻긴다. 이것 또한 타입별로 정말 다양한데 강력한 UV 차단은 물론 수분감을 유지시키고 피부에 광택감을 준다는 스킨케어 젤,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기미 증후개를 방지하는 약용 미백 성분이 들어있다는 브라이팅 UV 약용 미백 젤, 또 스포츠나 레저 시 장기간 노출되는 자외선 차단은 물론 땀에도 뽀송뽀송함을 유지시켜준다는 스킨케어 밀크, 또한 같은 효과지만 피부가 민감한 분들을 위한 이 마일드라인의 마일드 밀크나 이 모이스처 UV 마일드 젤도 있다. 아네사가 비오레보다는 좀 비싼 편이니 선물용으로 부담스럽다면 나에게 하는 선물용으로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마스크팩인데 마스크팩은 한국이 워낙 좋아 이걸 추천해야 하나 고민되지만 그래도 몇 개 추천해보자면 쌀 성분이 모공 깊숙한 곳을 개선시켜준다고 해서 젊은 층에 꽤 입소문이 난 제품이다. 둘이같이 수분결이 잃어가는 중년 여성에게도 수분감을 채워줘 만족스러운, 무엇보다 트러블이 없어서 괜찮았던 것 같다. 다음은 여드름용 팩으로 아들에게 추천받은 제품인데 이 초이 시리즈이다. 이 폰트가 여드름 케어용이라는 프린트인데 가격까지 저렴해서 뾰루지가 잘 나는 분들이 골라가는 팩 중 하나라고 한다. 마지막 팩으로 둘이가 최근 사용한 제품인데 몇 개 사용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골드 포장지가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다. 약간 게토레이 향도 나면서 프레시한 게 가성비 좋은 팩을 찾는다면 추천한다. 여기서부터는 마스카라 코너. 먼저 낙타도 울고 갈 만큼 풍성한 눈썹을 만든다는 그 유명한 키스미 마스카라. 이미 한국에도 찐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컬링도 좋고 유지력도 좋아 아직 자신에게 맞는 마스카라를 못 찾았다면 한번 써보라고 추천. 일본은 정말 속눈썹에 진심인 나라인 만큼 관련 제품들도 다양하게 나와 있다. 이렇게 속눈썹에 영향을 주는 제품도 있는데 먼저 이건 여기 보이는 미용액을 면봉에 흡수시켜 마스카라 바르기 전에 바르면 영양도 주면서 더욱더 풍성해 보이게 하는 제품이다. 반대로 마스카라를 지워주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리무버가 있는데 이것 또한 동봉에 있는 빗으로 속눈썹에 바르고 난 후 부드러운 코튼으로 지우는 타입인데 잘 지워지면서 영양까지 주는 완전 인기템이다. 아차, 코튼 얘기가 나온 김에 생리대나 청결 제품으로 유명한 회사에서 나온 이 화장솜을 추천한다. 흡수도 잘 되지만 완전 보들보들 부드러우니 여행 가방에 여유만 된다면 가벼워서 쟁겨가기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돈키호테에 오면 네일 제품과 렌즈 제품들도 정말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속눈썹도 그렇지만 네일과 컬러 렌즈에도 정말 이렇게 진심인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로 관련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반나절은 걸리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발냄새를 막아주는 크림이다. 뿐 아니라 겨냄새까지 막아준다. 스틱형으로 신경 쓰이는 부분에 아침에 바르고 나가면 밤까지 유지가 되는데 이 제품이 가장 인기가 좋은 제품이다. 무엇보다 좋은 건 끈적임이 없다. 또 다른 건 크림 타입인데 직접 피부에 도포해 바르는 타입이라 겨냄새에도 탁월하지만 발냄새에는 이 크림 타입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거 남자도 쓰는 거냐고? 남성용으로 찾고 있다면 이렇게 한자로 남자가 프린트 되어 있는 것을 골라가면 된다. 이것은 겨냄새 전용 스틱형으로 발라서 사용하는 타입이고 발냄새 전용은 크림 타입으로 되어 있어 신경 쓰이는 부분에 도포해 바르면 된다. 이것 또한 아침에 바르면 저녁까지 그 효과가 유지되는 편인데 우리에게도 여름에는 꼭 사다주는 제품이다. 그리고 이 헤어 마스크 피노도 반응이 괜찮은 제품인데 로얄 젤리 추출물로 쫀쫀한 느낌을 주는 유일한 제품이 아닐까 싶다. 한국에도 런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용하고 있다면 케이스 없는 리필용으로 추천한다. 아, 그리고 저거 일본에서만 나온다는 사과향 치약 니베아 립밤이다. 레어템이기도 하지만 가성비도 좋아 선물용으로 완전 딱. 여기서부터는 미용 제품은 아니지만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인기템들이다. 이제는 너무나도 많이들 알고 있는 아이 마스크인데 먼저 둘이가 가장 좋아하는 향이 없는 무향 타입부터 잘 익은 유자향이 나는 유자향 타입, 그리고 보라색의 라벤더 타입과 숲속의 향이 나는 산림용 향, 여성들에게 인기가 좋은 로즈향과 마지막으로 카모멜 향 등이 있다. 단 40도 열기로 20분 동안 지속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이것도 이젠 관광객들에게 너무 유명해진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인기템인데 솔직히 현지인들에겐 그닥 인기가. 하지만 여행 와서 발바닥 아프게 돌아다니다 호텔에서 본인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라면 괜찮지 않을까 싶다. 이것 또한 여러가지 향 타입에 있으니 본인의 취향의 향을 고르면 되는데 매번 고정적으로 나오는 향도 있지만 이렇게 벚꽃향과 같은 계절 한정품도 새롭게 나온다는 거. 안에 내용물은 2장씩 들어있는데 발바닥에 붙여도 되지만 손바닥, 목, 허리 등 다른 부위에 붙여서 써도 되니 참고하세요. 또 보너스로 4장 더 들어있는 것은 일본 돈키호테만 나오는 한정품이라고 하니 이것도 참고. 이어서 다리의 피로를 풀어주는 템인데 싸지 않은 가격임에도 관광객들에게 유독 인기가. 여튼 자면서 쓰는 타입과 낮에 쓰는 타입 두 가지로 압박을 해주며 다리의 피로를 풀어주는 템인데 다리 붓기에는 완전 직방이라고 한다. 찾아보니 이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기능성으로 하반신 전체를 케어해주는 기본 타입부터 골반을 더욱더 서포트해주는 골반 서포트 타입, 그리고 여름용 쿨 타입으로 나온 골반 테이핑 타입까지 다양하다. 사이즈는 라지와 M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종아리까지 케어해주는 타입이나 허벅지까지 케어해주는 타입은 자면서 하기는 좀 불편한 감이 있어 골반까지 케어해주는 타입을 많이 추천하는 것 같다. 물론 남성용도 있으니 섭섭해하지 마시고 남성용은 종아리 타입만 있고 압박 정도는 이 정도니 참고하세요. 피로를 풀어주는 마지막 제품
제품은 이 입욕제이다. 현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브랜드가 이 제품인데 우리들도 가을 겨울이 되면 꼭 쟁겨놓고 쓰고 있다. 개별 포장으로 되어 있어 사용하기도 편하고 뜯어보면 생각보다 큰 크기에 놀랄 수도. 여튼 사용 방법은 욕조에 물이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이 입욕제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부글부글한 탄산 소리와 함께 향기로운 냄새가 퍼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입욕제가 녹았을 때 그때 입욕하면 된다. 반대로 여름에는 잘 쓰지 않는 제품이기도 하니 꼭 올 가을 겨울용으로 사가실 분들만 잊지 말고 챙겨가세요. 와우, 드디어 먹는 코너 들어간다. 최근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로 이 곤약 젤리의 반입에 대한 거였다. 바로 이런 캡슐 타입은 한국에 반입이 안 되고 튜브형이나 스틱형 같은 젤리만 반입이 된다. 곤약 젤리는 일본 현지인들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진장 좋아하는 군것질거리인데 사실 가장 인기가 있는 브랜드는 만난 라이오에서 나온 곤약과 바타케 제품이다. 그런데 여기 제품이 캡슐 타입밖에 없어서 그런가 파우치 타입으로 나오는 다른 브랜드 제품들로 꽉 채워져 있다. 일단 그렇다는 거 참고하시고 30개가 들어있는 믹스 제품부터 한 가지만 6개가 들어있는 작은 사이즈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으니 캡슐 타입은 반입이 안 된다는 것만 잊지 마세요. 다음은 초콜릿 코너인데 입구부터 키캣 제품들로 완전히 도배를 해버렸다.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게 가장 큰 사이즈 같은데 좀 부피가 커서 부담스럽다면 조금 작은 사이즈로 포장된 키캣도 산더미같이 있으니 여기에서 맞는 걸로 골라가면 된다. 개인적으로는 일본에만 나온다는 이 녹차맛 키캣만큼은 꼭 먹어보려고 추천하는데 특히나 이 오토나노 아마사라고 써있는 건 어른들 입맛에 맞춰 나온 거라 좀 덜 달면서도 녹차의 향이 깊게 난다. 깊은 맛의 초콜릿을 좋아한다면 이렇게 오토나노 아마사라고 써있는 것을 골라가면 되는데 가격은 좀 세지만 말차맛 키캣이라든지 와사비맛 키캣 그리고 술이 들어간 키캣도 다양하게 있으니 키캣 덕후라면 마음껏 골라갈 수 있다. 여튼 키캣이 관광객들 인기템이라면 지금부터는 현지인들의 인기 초코템이다. 먼저 둘이도 조카들을 위해 꼭 사가는 초콜릿 삼형제로 한국의 버섯송이와 똑같이 생긴 키노코노 야마, 거기에 딸기 초코가 믹스로 된 버전, 그리고 일본에만 나온다는 죽순 모양의 초코송이다. 최근에는 단맛을 줄이고 맛의 풍미를 올린 아마사이카메 제품도 나와 있으니 초콜릿 단맛이 싫었던 분들이라면 초코송이 또한 요 단맛을 줄인 것으로 골라가면 된다. 이어서 견과류 초콜릿인데 견과류 초코의 기본인 아몬드 초코 그리고 그 귀하다는 마카다미아가 듬뿍 들어있는 마카다미아 초코와 헤이즐넛 초코가 있는데 최근 발매한 피스타치오를 통째로 집어넣은 이 피스타치오 초코의 인기가 장난이 아니다. 기간 한정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니 눈에 띄면 바로 개타세요. 다음은 관광객은 물론 여기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과일 젤리로 누가 뭐래도 이 구미와 포로로 젤리가 인기가 좋은 편이다. 어떤 것이든 개인적으로 포도 맛을 가장 좋아하는데 이렇게 믹스로 된 제품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역시 포도 맛을 가장 많이들 찾는지 여기 완전 포도 맛이다. 그 외에도 살리오 캐릭터 젤리도 다양하게 오잉? 둘이가 좋아하는 구러미 여튼 슈퍼마리오 젤리까지 다양하니 젤리 덕후라면 참고하세요. 이제 술코너로 들어왔는데 언빌리버블 저기 한국 소주로 꽉 채워준 소주 산성 보이나? 벌써 위카는 벙한 게 아무래도 한국인 외에도 다른 외국인들도 많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소주를 이렇게나 많이 갖다 놓았나 보다. 여튼 이번에는 캔으로 된 하이볼을 추천하는데 직접 산토리 위스키에 탄산을 섞어 만들어 먹어도 되지만 이렇게 캔으로도 나와 있으니 만들기 귀찮은 분들이라면 추천한다. 직접 만들어 먹는 것과 맛도 그다지 차이가 없고 알코올 도수도 본인의 주량에 따라 고를 수 있어 완전 편하다. 다음 여기서부터는 사와 종류의 캔들인데 이미 한국에도 진출해 있는 포로요이다. 먼저 가장 디폴트 맛인 시로이 사와, 기간 한정으로 나온 키우마 사와, 야카스 맛이 나는 슈아비타 사와와 요구르트 맛이 나는 한피쿠로 사와 등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이왕이면 한국에 없는 맛으로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 이어서 최근 일본 현지에서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캔맥주 하나 할까요? 뚜껑을 열자마자 생크림 같은 맥주 거품을 쏟아낸다는 이 아사히 슈퍼드라이 캔팩이다. 캔따개 부분이 다른 캔 음료와 다르게 크게 뚫려 있는데 어때요? 보기만 해도 군침돌죠? 다음으로는 라면 코너. 돈코츠 라면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치란 라면이다. 직접 매장에 가서 먹어보고 입맛에 맞았거나 먹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 못 먹었다면 이렇게 컵라면이나 밀키트 제품들도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 조리하기 편한 걸로 골라가면 된다. 그리고 이것들도 현지인들보다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라는 거. 오케이? 그런데 컵라면도 워낙 한국에 맛있는 게 많아 고민이 살짝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지인 인기템으로 몇 개 소개하자면 먼저 야끼소바 중에 제일 많이 팔린다는 페양구 야끼소바다. 최근에는 먹방 유튜버들이 꼭 트라이 해본다는 이 기가맥 버전이나 매운맛 버전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매운맛 버전도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구간이 명관. 컵라면 하면 또 니신이 빠질 수 없지. 그 중에서도 이 해물 맛나는 시푸드 컵라면이나 호불호가 조금 갈리긴 하지만 이 칠리 토마토 라면 그리고 우동으로 이 키친의 우동 정도 추천한다. 아참 그리고 크림스프인 이 컵 포타주도 정말 맛있다. 추천 맛으로는 감자맛 포타주와 북해도 옥수수맛 포타주를 추천하는데 솔직히 다 맛있다. 이번에는 커피 코너인데 돈키호테의 커피 코너가 살짝 아쉬웠다. 뭐 지금 보이는 UCC 커피도 무난한 맛이지만 혹시 슈퍼에 방문할 시간이 된다면 나름 100년의 커피 역사를 지닌 키커피에서 나온 블렌드 커피를 추천한다. 다음은 저기 보이는 카레. 물론 고형 카레 종류는 일단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으니 패스하고 이번에는 레트로 카레계에서 매번 판매 1위를 차지하는 이 본카레
마카레를 추천한다. 매운맛도 8단계까지 있어 골라 먹을 수 있어 좋지만 혹시 찾는 것이 없다면 슈퍼에는 많은 종류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후리카케인데 반찬 없을 때 밥 위에 살짝 뿌려 먹을 수 있는 완전 꿀템이다. 종류가 너무 많아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달걀맛 나는 노리타마와 매운맛 살짝 느껴지며 카츠오부시가 더 들어간 아지미 도라쿠 그리고 명란알이 들어간 타라코 정도 추천하는데 다른 맛도 궁금하다면 사진 보고 골라가면 된다. 마지막으로 밥에 뜨거운 물만 부어서 먹는 이 오차스케도 한국 갈 때 선물로 꼭 사가는 물건인데 반찬이 없고 시간이 없을 때 먹어도 딱이지만 이게 또 은근 해장용으로 완전 잘 어울린다. 그런데 추천하고 싶은 맛은 딱 하나, 연어가 들어간 이 사케자스케를 추천하고 저기 우메보시가 들어간 우메보시 차즈케는 처음 먹어본 사람이라면 향이 너무 강해 깜짝 놀랄 수도 있으니 꼭 명심하세요. 와우, 여기 사연더미처럼 쌓여있는 동전파스 보이나? 지금부터 드러그 약코너 들어간다. 먼저 이 수로들 줄 모르는 관광객들 인기 아이템 동전파스. 붙이면 열이 나는 뜨끈뜨끈한 타입과 시원한 쿨 타입이 있는데 동전파스가 너무 작아서 사용하기 불편했다면 이렇게 타입별로 큰 사이즈도 나와있으니 편한 거로 골라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현지인들이 애용하고 있는 국민파스는 여기 한 면을 도배하고 있는 샤론파스다. 우리들이도 쟁겨놓고 쓰는 제품인데 한국 갈 때 부모님에게도 꼭 사다 드리는 효도용 필수템이기도 하다.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지 않아 금방 써버리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는 대용량 사이즈를, 외에는 140매, 120매, 그리고 80매와 40매 다양하게 있는데 이왕이면 흰색 타입보다는 살구색 타입을 추천한다. 접착력도 좋고 떼어낼 때도 잘 떨어진다. 다음 제품도 한국 갈 때 부모님을 위해 꼭 사가는 제품인데 바로 안약이다. 사실 저번 영상에도 안약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몇몇 구독자분들께서 안약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이왕이면 한국에서 처방받고 사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었다. 일단 우리 둘이가 자주 사서 쓰는 나름 무난한 제품의 안약과 부모님께 사다 드리는 가격이 좀 있는 제품을 몇 개 보여드리니 참고만 하세요. 이어서 관광객 인기 드러그 3개를 묶어 소개하는데 양배추 성분이 들어가 위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갸베진, 그리고 한국에는 소화제로 많이들 알고 있는 종합위장약 오타이산, 마지막으로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유산균 신비오 비타민 정도가 유명하지 않을까 싶은데 솔직히 일본 친구들에게 이게 그 유명한 국민 아이템이야? 라고 물어보면 물론 즐겨 쓰는 집도 있겠지만 글쎄 라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느낌이니 그 점만은 참고하세요. 다음은 비타민 J인데 이거야말로 관광객은 물론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아이템이 아닐까 싶다. 제일 큰 270점 크기부터 작은 사이즈까지 다양한데 혹시 여러 개를 사갈 건데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이 제네릭 의약품으로 나오는 클론 제품들로 추천한다. 가격도 거의 반가격이지만 제네릭 의약품은 병원에서도 처방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꼭 유명한 브랜드를 사야 하는 게 아니라면 정말 가성비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다. 아참, 그리고 여성분들 중 김이나 자녀들은 그리고 구내염을 달고 산다면 이 초콜릿 비비를 추천한다. 대신 여기서는 1인당 1개만 살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기서부터가 진통제인데 이 앞에 2부가 일본 내 2번째 정도로 잘 팔리는 제품이다. 생리통에는 하얀색 2부를 추천하는데 가장 무난해서 그런지 금방 솔드아웃이 되는 제품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파란색의 2부킥은 두통에 잘 듣는다고 하는데 혹시 좀 빠르게 효과를 얻고 싶다면 좀 강하긴 해도 DX 제품들도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일본 내 1위 진통제는 바로 이 록소닌 계열의 진통제들인데 일본 내 의사들이 꼽은 최고의 소염 진통제이기도 하다. 속도 차이나 두통, 생리통에 특화된 타입까지 그 종류 다양한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이름만은 기억해두세요. 다음은 감기약인데 이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하브론 감기약도 현지에서 꽤 많이 찾는 감기약이다. 단 아쉽게도 구입 개수가 2개로 한정되어 있다. 다음 이 실루르 제품도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많이들 찾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 우리 둘이 내는 환절기 때 주로 이 제품을 사용한다. 역시 많이 찾는 약들은 금방 솔드아웃이 되거나 구입 개수 제한이 되어 있으니 사가실 분들은 좀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 아참, 이거는 해열제가 없을 때 비상용으로 쓰는 냉팩인데 아이들에게는 고도모용, 어른들에게는 이 오토나용을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또 여드름약이 빠질 수 없지. 먼저 이 페아크림이 현지에서 꽤 입소문한 제품인데 얼굴에 펴 바르는 게 아니라 여드름이 난 부위에 살짝 얹어 놓는다는 느낌으로 바르는 연고이다. 다음은 아들에게 추천받은 연고인데 여드름의 농이 최고조에 달았을 때나 그만 터져버려 상처가 난 부위에 바르면 정말 좋다고 하는데 단 하나 너무 오랜 기간 바르면 안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자잘한 제품으로는 모기 물렸을 때 붙이는 이 귀여운 호빵맨 모기 패치나 아참, 이거 생각보다 오래 쓸 수 있으니 너무 많이 사가시면 좋답니다. 그리고 모기 물렸을 때 가려움증을 금방 가라앉히는 이 부위도 가정집이라면 꼭 하나씩은 있는 제품이다. 또 구내염을 달고 사는 분들을 위한 테이프형 구내염 패치, 그리고 속 불편함 없이 멀미를 예방해주는 멀미약 토라베름인데 이건 어른용이고 5세 이상의 어린이라면 이 멀미약을 사용해야 한다. 오늘의 마지막 아이템이다. 치주염이나 잇몸 트러블이 있는 분이라면 이 아세스라는 치약을 추천하는데 좀 비싸기도 해서 우리 둘이 거로 사지는 않고 부모님 것으로 몇 개 사가지고 가는 효도템.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저것 담다 보니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엄청 죄송하고요. 여행 와서 쇼핑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올 테니 그때까지 모두들 안녕.